그 다음에 이제 문전비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가 넘었죠. 예. 그래서 뭐 1000조가 됐죠.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한국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수십 년 동안 그 국가 채무가 600조였는데 특히 전 세계가 인정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이 세계 최고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유럽보다 더 건전 재정의 모범국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는 특히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렇게 전 세계가 찬양했던 전 세계 신용사들이 국유본 신용사들이 인정했던 세계 최고의 건전 재정 국가가 단 5년 만에 국가 재정이 위태롭다. 물론 사회주의 페럼 영향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사회주의 페럼이 없었어도 오히려 사회주의 페럼이라는 책임의 피 문전비나 반쪽정이나 맹꽁 시파르나 본인의 실수를 몽땅 다 사회주의 페럼 덕분이야. 근데 내가 강조했죠. 사회주의 페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문전비의 재정은 빵꾸가 났었다는 얘기죠. 한국전력을 생각해보세요. 항전, 공기업 빵꾸 났죠. 모든 공기업이 다 적자야 됐어. 다 흑자였던 공기업들이 다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문전비 때. 건강보험, 의료보험, 모든 이런 4대 보험들이 다 빵꾸가 났어요. 문전비 때. 그러고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탔어요. 아니지. 재벌 3세 망나니가 네 아버지 할아비를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욕하는 그런 폐륜 그 자체가 문전비였다는 거죠. 문전비는 폐륜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일군 기업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재벌 망나니 날로 먹었던 이러한 파시스트였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구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국유본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한 걸 반쪽 노면이 망쳤죠. 근데 반쪽 노면이 그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자기 잘못은 없다. 김대중 때 잘못한 거다. 이렇게 구라친 게 반쪽 노면 파시였습니다, 여러분. 김대중은 자유좌파예요. 반쪽 노면은 좌파시오입니다. 한국 최초의 파쇼, 좌파쇼. 반쪽 노면이 망쳤는데 그거를 김대중 탓을 하더라고. 김대중이 다 잘한 거 아니에요? 나 김대중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김대중은 자유좌파예요. 김영삼도 인들 비판하잖아요. 그래도 김영삼은 자유우파예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반쪽 노면, 문전비, 쥐명의 공통점은 뭡니까? 책임전가, 자기 잘못은 없다. 이게 전응화 현상이에요. 한국에서 반쪽 노면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존경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전응하다. 머리가 모자르다. 그리고 범죄, 폭력 범죄 성향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나 이런 쥐명이나 이런 범죄자를 왜 찬양합니까? 빌런들을. 그 자신이 그런 성향이니까, 사이코패스니까 지지하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한국에 지금 4050 세대 상당수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날로 먹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래갖고 지네들이 다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치고 구라치는 게 490 세대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6070하게 맡길 수가 없어요. 2030 청년들이 젊은 희망이 나서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젊은 청년 세대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78%는 이든영을 지지해요. 이게 긍정적인 겁니다. 청년 세대들은 이든영을 지지해야 됩니다. 78% 대한민국 시민의 78%는 이든영을 지지하잖아요. 성렬형을 지지하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2030 세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400 수구 꼴통들을 탑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광우병 음모론 다 거짓입니다. 세월호 음모론 다 거짓입니다. 반쪽 노면 음모론 다 거짓이야. 반쪽 노면 99.9% 스스로 대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태원 음모론 다 구라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안함 음모론 다 구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사가 어디서 서갑니까? 이런 걸 믿는 것 자체가 이 4050 꼴통 꼴통들의 이러한 전응아 범죄 폭력적인 어떤 파시즘이다 이거죠. 환빠도 반성하셔야 돼. 백제빠, 환빠, 신라빠, 가야빠, 고구려빠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은 다 구라고 거짓이에요.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이고 그런 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음모론을 극복하셔야 돼. 좌우익 파시 음모론을 극복하는 길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가난했던 스리랑카 노동자 한국 덕분에 순식간에 전국 부자된 인생. 지난번에 이제 휘철리즘 얘기했죠.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한번 힘내자 민들아가 한번 이렇게 휘철리즘에게 감동받아서 휘철리즘 만세 이렇게 해가지고 또 크랩에서 또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네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2024년에나 연준 고위 인사 이딴 발언 이렇게 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죠. 인드라 얘기하고 같잖아. 인드라가 인간지표지만 단기간 3개월 이내는 뭐 거의 인간지표지만 6개월 내지 1년 어떤 경제 전망은 대체로 인드라 생각대로 가잖아요. 인드라 계속 지난 1년간 1년이 뭡니까? 지난 2년 전부터 성렬형이 집권한다. 성렬형 국힘당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된다. 부동산 삼엄치.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미국의 금리 어떤 인상, 금리보다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강조드렸고, 금리 인하도 내년 2023년에는 금리 인하 없다. 근데 한국은행은 내년 말에 2023년 12월에나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는 2024년에나 가능하다.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리 돼도 내년 3월까지 1분기까지는 항상 폭락, 당장의 어떠한 단기 반등 랠리, 단기 랠리에 어떠한 눈 돌릴 것이 아니라 항상 손절매 원칙을 가지시면서 10배의 수익이나 10배의 하락보다 손절매 원칙 지키면서 폭락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현금 중심으로 가야 된다.
다시 강조드렸습니다. 유동자산이라고도 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인드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을 가진 사람들,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라. 여유자금이라면 1년만 버티시면 된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1년만 버티시면 어떤 수로든 본인들의 각자 생존 방식으로 1년만 버티시면 된다. 원금 회복은 된다. 최소한 2023년 12월달 성탄절을 맞이한, 성탄절이 비록 그 태양신이고 예수님이 아닌 생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추수감사절 성탄절 즈음에 대해서의 도가 오면 적어도 원금 회복은 되니까 크게 걱정하시고, 부동산 가지신 분들도 인드라가 어떻게든 1년만 버티시면 희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테네님 같은 분은 테네님이 적대하는 분들은 테네님 같은 분들이고 테네님보다 조금 있는 영끌족들이라고 하죠. 그러한 분들을 까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것들을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 사람 깐다고 자신의 어떤 삶이 나아집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어떤 여러 사람들을 지금 고금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 고금리 되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고금리에 고통받는 분들은 근로자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지, 정말로 부자들은 지금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어떤 경기 침체 때 오히려 쓸어갈 수 있는 아파트나 집들이 급매물 나오면 누가 사가요? 지금 그런 것들을 누가 겁나서 지금 집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지. 막상 그들이 테네님이 원하는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지금 살 수 있다고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암호화폐도 주식도 더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쵸? 지금 아파트 급매물 나오면 그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현금 보유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지금 은행에서 대출 심리 강화하는데, 고금리인데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지금 저가에 쓸어 담는 세력은 누굽니까? 그 사람 평범한 서민들이 그런 것들 쓸어 담습니까? 아니죠. 저가에 이렇게 쓸어 담는 세력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이지 서민들이 아니에요. 서민들은 겁나서 못 사지 지금. 주식도 못 사요. 암호화폐도 못 사. 그쵸? 캠파이어님, 정신 못 차리는 4050 세대는 부동산 하향 안정화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같아요. 왜 침묵하겠습니까? 이걸 인정하면 인지 부조화에 걸리니까. 인지 부조화에 걸리죠. 자기 신의 인생을 다 바보 같은 인생, 바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넋 빠진 인생을 하면 어떻게 인정할 수가 없죠.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노를 지금 좌익파시어들은 성희롱한테 자꾸 미는 겁니다. 너 네 탓이 아니야. 성희롱 탓이야. 이런 식으로. 성희롱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네 탓이 아니야. 성희롱 탓이야. 이러면서 그들을
전응화적이고 사회폭력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자극하고 있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가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못나서 지금 요명요꼴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조금 더 용기 내서 살고 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샀으면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못 살아. 내 탓이 아니야. 성렬음 탓이야. 굳이 타지면 운전비 탓이고 주명이 탓이고 발정놈의 탓인데 그러기가 힘든 겁니다. 냉정하게 봐서 한국 축구도 마찬가지죠. 예, 이해는 가. 응? 벤투가 막 마지막에 레드카드 받을 정도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아니 1분의 코너킥 찬스를 줬다고 그래서 골 넣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직전에 10분간의 한국 공격을 보면 골 못 넣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제 심판 탓하는 거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벤투 군단에서 히딩크에 이은 제2의 대한민국 희망을 봤어요. 대한민국 벤투 성적과 상관없이 족골질을 해도 벤투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만약에 족골질하면 벤투는 잘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가 아무래도 중요하고 오늘도 그 납품하던 청년인들한테 얘기하더라고. 결국 가나한테 졌어요 이러면서 지난번에 인들한테 가나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힘들어 가나 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그냥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한국은 경기력은 좋았으나 결과에서 결과를 못 내는 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한국 축구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거죠. 심판 탓하는 것은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 뭐 스위스 탓이다 하면서 뭐 어쩌저 그것도 다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런 식으로 떠넘긴다 이거죠. 그런다고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합니까? 발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요. 맞아세가 되고 마음이 편합니다. 인정을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까 심리학자 그것처럼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쁜 방식으로 두려움을 해소시키려니까 사실은 두려움은 계속 가져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분노하고 성희롱한테 분노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리고 부추기고 자이파시어들은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우이파시어도 마찬가지고요. 가쿠토님 다들 물린 거죠. 속으로는 잘 떨어진다고 하겠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포지수가 20 찍을 때 주식 팔아라. 이건 누구야? 한경 글로벌 마켓이죠. 벌써 이게 하락장 속에서 공포지수에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포지수가 극대화될 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등이 왔다. 단기 반등.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공포지수가 극에 달할 때 단기 랠리가 오고, 그러나 이 친구처럼 3개월로 보면 그럴 때 더 큰 하락이 왔다라는 거죠. 보면 큰 폭락이 올 때 직전에 상승이 와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 이상 폭락할 때는 보면 그 이전에 1%의 상승이 와요. 가짜 상승이죠. 그래 놓고 3% 이상 폭락을 시키죠. 그 다음에 과도한 폭락 때문에 이더리움이 3% 직전에 3% 폭락시켰다가 지금 한 6% 상승했죠. 오를 때는 또 직전에 폭락을 줘요. 이 공포지수를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장단기에 대처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공포지수가 21이다 이거죠. 20으로 떨어지면은 어쨌든 폭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 폭락 직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나스닥이나 전 세계 주식시장들의 어떤 동향을 패턴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패턴이 완벽한 알고리즘은 아니잖아요. 패턴이 그렇게 똑같으면 누군들 주식을 못하겠습니까? 누군들 잠원패를 모르겠습니까? 타자라지. 그동안의 패턴대로 됐다면 다들 부자가 됐겠죠. 맹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이 공포지수대로 됐을 수 있더라도 앞으로의 공포지수가 반드시 이 패턴대로 갈 것인지 알 것인지는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그 세력들은 이런 어떤 차트나 세력, 이런 어떤 드러나는 것들을 역이용하는 것들을 잘한다 이거죠. 어쨌든 세력들은 개미의 반대로 가야 돈 벌거든요. 영화 작전에서처럼 세력들은 전날에 개미가 뭘 샀고 뭘 팔고 다 아침이면 다 받아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아침 7시에서 장 시작 전인 9시 전에 2시간 동안 분석해서 대응한다 이거죠. 쟤네들이 신용장구가 왕창 줄었네? 사야겠다. 개미들이 숏을 저질렀어? 그러면 롱. 개미들이 롱을 하고 있어? 그러면 숏.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언제든 털린다. 그래서 개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사면 왜 주가가 떨어지지? 내가 팔면 왜 주가가 오르지? 여러분만 겪은 것도 아니고 인드라만 겪은 것도 아니고 개미들이라면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사면 떨어져 주가가? 당신만의 일은 아니에요. 개미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어떤 오랜 경험과 학습과 이론을 거쳐서 사비트르님 같은 분의 고수가 탄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레크먼 하락에 또 베팅하다. 그래서 김단태가 재밌는 얘기를 했죠. 홍콩 달러에 마치 과거에 그 영국 달러 하락, 영국 파운드와 하락에 베팅한 것처럼 조지 소로스가 그런 것처럼 이 친구는 홍콩 달러에 하락 베팅했다. 홍콩에서 지금 메콩 시파르 덕분에 홍콩이 식민지가 됐죠, 중국에. 그렇기 때문에 홍콩 달러가 지금 빠져나간다. 중국 부자들이 이미 다 빠져나갔다. 어디로 갔냐? 그 돈들이 다 싱가포르로 다 이동 중이다. 일부는 한국과 일본, 미국 등으로 이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홍콩의 금융 자산들이, 그 다음에 상하이 자산들이 상당수가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일본,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중국 인민 대다수는 못 살지만 저러한 소수의 중국 부자들은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입니다. 큰 손이에요. 이런 부자들이 싱가포르로 이동 중이다. 싱가포르로 이동 중인 자금들은 정치 색깔이 낮은 자금들이다. 중국 공산당이나 맹콩 시파르에게 반대하지 않는 자금이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자금 중에는 맹콩 시파르 자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드라가 맹콩 시파르 파시오라면
자기의 자금을 비밀리에 원래 매공 C8 정도 되면 비자금으로 엄청난 돈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매공 C8 파셔라면 그 자기의 비자금을 중국에나 홍콩에 넣겠습니까? 아니면 싱가포르에 넣겠어요? 인드라가 매공 C8라면 당연히 싱가포르로 자금을 이동하죠. 예. 일부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예. 또 싱가포르에 100%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에 예치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매공이 C8의 차명 계좌가 암호화폐나 주식시장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홍콩이 망한다. 그 다음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연준이 미쳐가고 있다. 갈 길이 뭐 더 남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올렸던 거는 파월은 무슨 말들 할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김현석 월스트리트나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월이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몰라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